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인 밀. 하지만 밀 자급률은 0.7%에 불과해 국민들이 소비하는 밀의 99%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실정입니다. 네, 최근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밀 자급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국산 밀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1인당 1년에 31.6kg을 소비하는 밀, 쌀에 이어 명실상부한 제2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밀 자급률은 2019년 기준 0.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16년에 1.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소비하는 밀의 99% 이상이 외국산인 겁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밀 자급률 9.9% 달성을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은 요원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식량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밀 자급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실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언제든지 밀 수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최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계호 위원장은 밀산업육성법을 통해 국산 밀을 육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생산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 구호가 매년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밀 산업이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 전반에 걸쳐서 그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국산 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 안정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국산 밀을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동일한 품질이 나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밀 재배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산 밀 생산량이 소규모다 보니 안정적인 품질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유통 과정에서 여러 품종이 혼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언제 쓰든지 간에 동일한 품질이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밀이 그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양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2만 톤 정도 되는 걸 한 10개 회사가 나눠서 수시 때때로 재분을 해요. 우리 밀이라는 이름이지만은 다 똑같은 우리 밀이 아닌 거예요. 이에 정부는 국산 밀 생산량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밀 전문 생산단지 27곳을 조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32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며 2025년까지 전국의 약 50곳의 밀 생산단지 구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밀 자급률, 국산 밀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활용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유통에도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처럼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 기술은 농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송 상품을 실은 드론이 하늘 높이 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여수시 장도에서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배송 서비스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드론이 내륙 지역의 유통 매장에서 상품을 싣고 바다 건너 섬으로 이송하면 이를 자율주행 로봇이 이어받아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약 350억 원을 투자해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무인 배송이 상용화되면 유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와 산간 지역에도 편리하고 빠른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비대면 물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함께 드론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제한이 너무 많아요. 비행을 날리기 위해서는 미리 다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일일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난리 나게 다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도 앞으로는 이제 강화돼야 되겠죠.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드론은 농어촌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했던 종자 파종과 인공 수분,
방제약 살포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농작물 재배 면적을 드론으로 정확하게 측정해 수급량을 예측하는 기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심겨져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할 텐데 드론을 이용해서 하면은 한 번 날면 한 100에서 200헥타 정도 날거든요. 주산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지역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드론 활용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농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당국에 적발된 불량 밀수 농약 건수가 68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체에 급성 독성이 있는 농약이 인터넷에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약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사이 국내에 유통된 부정 불량 농약이 6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약 유통 판매점에서 적발된 부정 불량 농약은 683건인데 여기에는 밀수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 가격 미표시 등 법규를 위반한 농약이 포함됩니다. 올해에는 8개월 동안 중국과 일본산 밀수 농약 유통이 1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밀수 농약을 사용하면 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잔류 농약 문제로 농산물을 출하 전 몽땅 폐기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 시행이 2년째에 접어든 해임에도 밀수농약 유통이 다수 적발되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체에 급성 독성이 있는 농약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령에 따라 통신 판매가 가능한 농약 성분은 모두 28가지입니다. 농약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체나 환경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경미한 농약, 이런 거는 인터넷 판매 또는 전화 판매가 가능해요. 그건 농진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28가지 농약 성분 가운데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이 두 가지는 인체에 급성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아세타미프리드에 대해 삼키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고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노출되면 피부, 눈의 통증과 피로감, 경련, 근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배포한 PLS 안내 리플릿에서도 이미다클로프리드를 조심해야 할 농약 성분으로 분류하고 인체나 환경에 유해가 우려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농진청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독성 물질인데 이거를 전화나 인터넷 판매로 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농약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에서 사서 다른 데다가 활용한다면 큰 사고나 또 뭐 테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농약 유통과 관리 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지만 정작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부정 유통 단속을 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약 유통 단속 업무는 예고 후 단속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2021년도 동계 파종용 밀, 보리, 호밀 보급종의 생산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밀의 경우 국산 밀 생산 소비 확대를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보리와 호밀은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최근 2021년 동계 파종용 밀, 보리, 호밀 보급종의 생산 보급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생산 보급 계획은 식량 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통부에서는 국산 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종자원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맞춰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금강 조경, 새금강, 백강 등 밀종자의 공급량을 올해보다 2배 넘게 늘린 1,334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강밀과 조경밀은 국내 기후 특성에 적합하고 맛과 색이 좋아 주로 빵을 만들 때 쓰입니다. 올해 신규로 공급한 새금강밀과 백강밀은 논재배에 적합하고 가공적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리는 2021년에도 올 새찰쌀, 영양 등 기존 9개 품종을 보급합니다. 다만 최근 생산 과잉으로 재고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올해보다 약 33% 줄인 1,263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쌀보리와 청보리는 재고량 증가, 조사료 작물에 대한 수요 변화 등을 참고해 축소 공급하고 겉보리는 가공용 식용 등 수요를 반영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호밀은 고급 품종을 보급하고 수요와 수입종자 대체 효과를 고려해 155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품종은 조생종으로 이모작에 유리한 데다 냉해와 병해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원하는 고품질, 우량종자를 꾸준히 보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고추장을 비롯한 K푸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규격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규격 채택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의 수출길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세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에 개최된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에서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덱스 규격, 즉 국제식품규격은 약 180여 개 회원국에서 권고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제교역 시 공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선 지난 2001년 처음으로 김치가 국제식품 규격 지위를 얻었고 2015년도에는 인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추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되는 지역 규격에서 국제 규격의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고추장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레드페퍼 페이스트, 칠리 소스 등과 구별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메주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조단백질 하한치를 낮추는 등 고추장의 세계화를 위해 지역 규격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지역 규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양념채소와 식초를 추가해 초고추장 등 더욱 다양한 제품에 고추장 세계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추장이 중국 등 100여 개 국가에 연간 17,000톤 이상, 3,767만 달러 규모의 수출 기록을 내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는 고추장의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덱스는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품규격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데요. 고추장 국제식품규격은 고추장이라는 우리의 그 고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가와 기업의 수출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고추장과 함께 곶감도 건조 과실류의 개별 규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제식품 규격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식품 규격 지위 획득으로 그동안 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려웠던 국가의 수출길을 활짝 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 이천시가 지역 명품 브랜드 임금님표 이천쌀의 국산 품종인 알찬미를 이달 말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을 통해 출시합니다. 알찬미는 지난해 선보인 해들과 함께 이천시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협 이천시 지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품종으로 올해 952헥타르 논에서 5,100톤의 알찬미가 생산됐습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알찬미 6,500헥타르, 해들 1,000헥타르 등 계약 재배 면적 7,500헥타르 모두 국산 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경북 칠곡군은 군내 일부 농가에서 고급 감귤류인 황금향 재배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1톤 정도로 칠곡군에 따르면 일부 농가가 3년 전부터 봄, 여름에는 논농사를, 가을, 겨울에는 논 한쪽에 마련한 비닐하우스에서 황금향을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칠곡군 관계자는 기온이 오르면서 칠곡 지역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만여 제곱미터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30% 적용 규정 폐지, 재해가축 전염병으로 50% 이상 피해 시 1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규정 신설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대출을 희망하는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 농민의 지원을 확대했다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참다리 신품종 해금과 비파 신품종 조합이 진왕에 대해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금과 조합이 진왕을 특허권 등이 없는 농민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꾸준한 물량 공급과 품질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체계화해 지역 고소득 품목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N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매해 겨울철이면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오리사육 휴지기제란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이했지만 오리수구 불균형 문제와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백과에서는 오리사육 휴지기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초기 투자 자본이 적고 사육 방식이 어렵지 않아 고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오리.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오리 농가에겐 무엇보다 큰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2016년 11월엔 근 반년에 걸쳐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3,78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에선 AI 방역을 위해 2017년부터 오리 사육 휴지 기제란 초강력 방역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오리 사육 휴지 기제란 AI가 발생한 농가나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등을 대상으로 4에서 5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육 제한 농가 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내 2차례 이상 AI가 발생했거나 3년 내 1차례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철새도래지와 500m 이내 인접한 농가와 오리 밀집 사육 지역 농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도 시행 후 AI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엔 383건의 AI가 발생한 데 비해 오리 사육 휴지 기제가 전격 도입된 2017년부터 2018년엔 2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그 다음 해엔 발생 건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농가 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보상금이 오리 사육보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오리 한 마리당 510원으로 시작한 보상금은 해마다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농가가 오리를 키워 납품하는 수익금의 70에서 80% 수준이라 오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들에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참여 농가들이 일반 농가보다 새끼 오리 입식 순서에서 밀려 농장을 비워두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과 해당 농가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종오리장, 부화장 등 관련 업계의 보상 지원이 전무하다는 맹점이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오리는 가족들의 생계 기반이자 미래이기도 한데요. 열악한 오리 농가의 사육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N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